그리고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냐? 220V를 그냥 꽂아서 충전합니다. 3시간이면 완충된다고 해요. 그래도 제네시스 전기차보다는 훨씬 많이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우리 돈 800만원짜리 시트로행 전기차가 유럽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800만원짜리 전기차가 있어? 아미라는 자동차인데요. 이게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한 달에 3만원만 내고 구독할 수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차를 사면 차가 집으로 배달이 오는데 이게 조립이 다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문짝은 여기, 수납은 여기 조립을 마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신박한데? 이게 전기차의 미래인가? 게다가 생뚱맞게 일론 머스크한테 도전장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미 하면 프랑스어로는 친구죠. 아미. 볼펜 흔히 쓰시잖아요. 모나미, 몬 하면 나의, 아미 하면 친구. 그래서 모나미. 이거 다 아시죠? 차는 아미이고 한정 생산한 차가 있는데 이 버전은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그래서 약간 마이애미처럼 들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마이애미가 왜? 아니, 패드립이라고. 아니, 그게 왜 그리로 가요? 발음이 좀 그렇다고? 참 요즘 불편한 사람들 참 많네. 여튼 이 차 이름이 모나미가 될 뻔했는데 근데 영어를 굳이 넣어서 마이애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여성 명사는 AMI이겠죠. 근데 아미가 아니고 AMI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성 명사라서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인 거지. 아니, 이게 남자가 남자친구를 탄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느낌은 그래요. 여성적인 자동차로 비춰질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아니고 남자다, 제대로 터프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겠죠. 그래서 여기 오프로더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어때요? 예쁘죠? 기본형은 이렇고 한정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전기차가 800만원이면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아이오닉5는 5,500만원이라며 근데 전기차 얘는 어떻게 800만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일은 전혀 아니죠. 이거는 초소형 전기차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전기차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차입니다. 일반 아이오닉 같은 차는 엄청 럭셔리한,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보다 더 좋은 종류의 자동차고요. 이 초소형 전기차는 뭐 잘 달리지 못하는, 일단 고속도로 못 가, 올림픽대로 못 가, 동네에 마실만 갈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아주 작은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차 조금만 더 자세히 보죠. 자,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언박싱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아리따운 프랑스의 젊은 여성께서 이렇게 직접 선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 친구는 너무 어려 보이는데 진짜 박스에서 꺼내서 조립을 직접 해서 보여주는 분도 계세요. 보면은 약간 이케아 가구 조립하는 느낌이 살짝 들죠. 하나하나 이렇게 볼트, 너트 막 조립하면서 이렇게 완성하는 모습인데, 프랑스에서는 차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탈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4살 이상이기만 하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그냥 누구나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떤 게 맞는 거지? 이래도 되나 싶어요. 어쨌든 지금 이 차가 나온 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유럽에서는 23,000대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엄청난 판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네시스 전기차보다는 훨씬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의문의 1패.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일단 이거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니까 요즘 뭐 배터리 쇼티지다, 뭐 자동차 배터리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만드는데 부담은 일단 적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슈다 뭐 하는데 이 차에는 반도체가 없어요. 이 전동식 파워윈도우도 없고 사이드미러가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어딨어. 일단 스피커 자체가 없어. 반도체 문제가 전혀 없는, 그냥 만들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아유, 훌륭하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자동차냐? 도심, 단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훨씬 안전하죠. 좌우 2인승으로 앉는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왜 이걸 좌우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트위지는 앞뒤로 앉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약간 쩍벌하고 앉아야 돼. 그래서 뒤에 앉기 조금 그렇다. 뒤에서 만약에 내리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려줘야 돼. 너무 불편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좌우로 앉으면 좀 오붓하기도 하고 연애할 때도 조금 이게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아요. 좌우니까 더 좋은 거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앙증맞은 자동차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5.5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5.5면 저희가 타고 있는 EV6 배터리보다 14배 작죠. 한 번 충전으로 얼마 갈 수 있냐? 70km를 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간신히 가능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정도 간당간당한 정도. 그리고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냐? 220V를 그냥 꽂아서 충전합니다. 3시간이면 완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동차라기에는 뭔가 스마트폰이나 뭐 좀 다른 물건 같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우리는 히터가 있어. 아니, 히터 없는 차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트위지는 히터가 없어요. 근데 얘는 히터가 있다. 에어컨은 없어요. 아니, 다른 차들도 그래요. 트위지 보면 히터 에어컨 없죠. 이거 가격이 얼마야? 1330만원입니다. 캠시스 세보시, 이 차는 뭐 다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1570만원이에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대창 모터스 다니고 1490만원입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800만원? 반값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싸도 너무 싼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었을까? 일단 부품을 보면, 야, 이런 수가 있나? 일단 보면 뒤가 똑같이 생겼네요. 앞은 이렇게 생기고 뒤는 이렇게 생겼는데, 램프 속에 들어간 것만 다르고 같은 부품을 그대로 쓰고 있죠. 앞쪽은 헤드램프가 켜지고 뒤쪽은 테일램프가 켜져요. 밤에 내 차가 저기 서 있는데 차에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짝은 양쪽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하나는 앞쪽이 열리고 하나는 뒤쪽이 열려요.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도어로 이렇게 거의 롤스로이스 문처럼 이렇게 열고 나가요. 야, 대박. 이게 진짜 멋으로 이랬나 뭐 편의사양으로 이랬나 그런 거 아니고요. 이 하나의 문짝을 양쪽에다 붙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면, 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차의 문짝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렇게 열리게 붙였잖아요. 이렇게 열리게 붙였는데 이 문짝을 그대로 쓰려면 여기로 그대로 붙였을 때 여기서 문짝이 이렇게 열려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쪽 문은 이렇게 앞이 열리는 거고 한쪽 문은 뒤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었다. 문 열 때 도어 손잡이, 도어 손잡이 그렇게 비싼 걸 우리가 어떻게 붙여줘? 못 붙여드리고요. 해서 여기다가 끈을 만들었죠. 끈을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창문은 전동식은 꿈도 못 꾸죠? 창문을 이렇게 돌리는 닭발 같은 거 이렇게 붙이면, 야, 닭발 그게 얼만데 그걸 어떻게 붙여줘? 안 돼. 기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문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잡아서 올리면 되지. 이러면 되죠. 아니, 요만큼밖에 안 열리는데 더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무 더우면 문짝을 떼시면 됩니다. 네, 문짝을 떼면 돼요. 마이아미 같은 거는 문짝이 안 달려 있어요. 참 훌륭하다. 최고 시속, 이게 중요한데요. 최고 시속은 45km. 야, 정말 느리긴 정말 느리죠. 이게 그도 그럴만한 게 빨라질수록 이 차가 뒤집히지 않도록 서스펜션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 이 차를 제대로 만들긴 좀 그렇잖아. 게다가 공기저항도 신경 써야 되죠.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운전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45km에다 건 겁니다. 그래서 엄청 느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전동 킥보드가 있으면 전동 킥보드가 잘하면 추월도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느린 정도 속도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도로가 시속 50km 제한이에요. 5030이잖아. 50km거나 30km예요. 이게 우리나라 속도 제한이라는 게 이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라리를 타고 달려도 이 차 아미랑 똑같이 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네, 여튼 이게 지금 아미가 굉장히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오프로드 특화 버전이 나왔죠. 마이애미 버기. 예, 마이애미 버기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17분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대를 팔았길래? 50대? 50대. 아니, 50대를 누구 코에,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조금 판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래도 17분 만에 완판됐다는 거 아주 임팩트는 제대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17분 만에 완판됐어요, 이게 광고가 돼서 여기다 또 이런 말도 해요. 미안해 일론, 너도 못 사는 게 있단다. 나 진짜. 그리고 또 이런 광고도 있네요. 미안해 일론, 이 차를 갖고 싶으면 우리 회사를 사야 될걸? 뭔가 이게 뼈가 있어. 광고에 뼈가 있어요. 농담이 농담 같지 않잖아. 현대차가 이랬으면 농담 같은데 시트로행이 이러니까 이거는 좀 제발 사주세요 이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시트로행이 스텔란티스의 소속인데요.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는 이렇잖아요.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크라이슬러 있죠, 지프 있죠, 피아트 있죠, 마세라티 있죠, 푸조 있죠, 뭐 시트로행 있죠.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어서 한 21개인가? 이 중에서 하나쯤 팔고 싶지 않을까? 너무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스텔란티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스텔란티스에는 오펠이라는 브랜드도 있죠. 오펠 브랜드는 원래 어떤 회사였냐면 독일을 근거지로 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독일에서 잘 나가던 브랜드를 GM이 인수했죠. 그러면서 GM의 유럽 판매는 오펠이 책임졌습니다. 근데 GM이 철수하면서 오펠을 매물로 내놨어요. 그걸 누가 샀냐면 PSA,
푸조 그룹이 샀습니다. 그 푸조가 지금 스텔란티스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텔란티스에는 오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펠 브랜드의 배지 엔지니어링을 하고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이 록2라고 하는 차가 나옵니다. 이 록2라는 차 이렇게 생겼고 아미는 이렇게 생겼어요. 닮았죠? 아미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차인데 여기 오펠 로고 자체가 사실 잘 보면 전기차같이 생겼어. 오펠 로고가 원래 전통적으로 전기차 브랜드가 되려고 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닮았어요. 야, 오펠이 여기까지 내다봤어?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시트로엥 같으면 이름 자체가 시트로엥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 프랑스에서는 괜찮아. 근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서 독일에다가 뭘 팔겠다는 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죠. 독일을 근거지로 하는 오펠 브랜드를 붙여서 그걸 독일에다 팔겠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 겁니다. 그래서 에미랑 같은 차가 오펠 브랜드로 나오는 거고 독일도 공략할 수 있을 걸로 생각돼요. 사실 또 있죠. 사실 기아도 있습니다. 기아도 이런 차를 내놓겠다는 인터뷰를 이미 했어요. 기아 모터 유럽 CEO인 에밀리오 헤레라, 발음은 조금 잘못된 것 같지만 에밀리오 씨는 영국에 있는 오토 익스프레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34% 정도가 자가용을 타고 싶어 했었어.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65%가 자가용을 탄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 소형차, 경차 이런 차를 타면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차에 부딪히면 위험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작더라도 이 개인의 차가 더 안전한 거고 대중교통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보다 대중과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작은 차를 원할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이 이 대중교통을 타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저렴하다면 당연히 이런 차를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이 기아차에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기아의 초소형 EV라면서 이런 예상도까지 그렸는데, 오, 대단한데요. 그럴듯해요. 뭔가 해프닝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이 기아가 전에 이 플랜 S라고 해서 미래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PBV 같은 것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마이크로 PBV의 실루엣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봤을 때 엄청 작은 차예요. 그리고 전기차고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로봇 딜리버리를 메인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로봇 딜리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토바이 택배나 아니면 뭐 탁송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아니면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로봇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게 지금 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로봇한테만 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일반인들도 운전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시트로엥 에미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자동차도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펠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지금 이 에미의 성공을 보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런 형태의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질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스텔란티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차로 이 에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에미가 진짜 성공한 건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싸서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한 달에 평균 1000대 정도 판 건데, 이거면 사실 자동차 회사가 진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점이겠죠. 대부분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지 하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형태에 당연히 제한 없이, 생산 방식도 제한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죠. 키트 배송해서 집에서 조립하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국 같은 데는 지금 키트 자동차 판매가 꽤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볼 만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또 별도의 승인을 내주곤 하는데, 그래서 올드타이머도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것도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을 뜯어서 전기차로 만들었을 때 또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거, 이렇게 법규가 열려 있어야만 우리나라도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딱 정해진 자동차, 거기서 벗어나는 건 아예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답답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아이폰 같은 거 국내 나온 지 한 10몇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아이폰 같은 폰이 아니라 정말 이런 폰을 썼어요. 이렇게 생긴 폰 쓰다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참신한 정말 놀라운 폰을 쓰게 됐는데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는 지금 10년 전 자동차 이렇게 생겼고 지금 자동차 이렇게 생겼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로의 차들을 보면 뭐 앞에 헤드램프 좀 바뀌고 뭐 몇 개 디자인 바뀌고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동차 업계에도 혁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나라 자동차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